안녕하세요. 이재숙입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통 어떤 외부 상황에 반응을 해요. 그죠? 반응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원초적인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뱀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선택을 합니다. 도전할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매사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감정 반응이에요. 감정 반응. 감정 반응은 생각에 대한 몸의 직접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생각만으로도 반응하는 거예요. 가령 늘 많이 듣는 예가 그거잖아요. 레몬을 이렇게 씹는 상상을 해봐라. 그러면 어때요? 침이 막 고이고 이러면서 어떤 생각이 몸에 반응이 일어나고, 또 붕어빵 그러면 어떤 사람은 행복한 그런 감정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어떤 생각만으로도 감정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 반응은 이 생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만으로도 나의 감정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고 일상이 바뀌면서 감정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또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 일생이 행복한지 불행한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내가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내 삶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생각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 항상 생각을 본인이 선택하셔서 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세요. 내 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어. 몇 초 동안 꽃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금방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갑자기 다른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여기에 대한 추억 떠오를 수도 있고, 밥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우 춥다 뭐 덥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네, 생각은 떠올라요. 하루에 생각은 5만 가지가 계속 떠오릅니다. 나의 선택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 떠오르는 생각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사느냐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죠. 대행스님은 우리 몸을 여러 가지 소우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장나라, 위장나라, 간나라, 이렇게 각 나라가 있어서 각자의 원리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굴러간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심장 뛰어, 멈춰, 위장 소화시켜, 쉬어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알아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우주대로 다 움직이고 있던 거예요. 단지 나라고 하는 개념은 심장에 이상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는 거죠. 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위장 멈춰, 소화시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나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떨어져 보면 어떨까요? 보통은 생각을 곧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지, 생각과 나를 이렇게 구별해서 바라보기가 되게 어렵죠.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설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에크하르트 툴레의 나우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 덩어리를 이름을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고통체라고 불렀어요. 고통체. 너무 와닿지 않아요? 고통체. 네, 고통스러운 거를 쾌락으로 느끼는 어떤 이 덩어리예요. 고통체의 먹이는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전해주는 에너지예요. 생각은 에너지다라고 요즘 많이 증명이 되어 있죠. 생각만으로도 기계도 움직이고 어떤 걸 작동할 수가 있어요. 전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불을 켜고 기계를 움직이듯이 생각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쏟아내는 에너지를 먹고 사는 게 고통체인 거예요. 이 고통체는 우리가 심장, 위장 이런 거를 갖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듯이 고통체도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 튼튼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하듯이 어떤 사람은 고통체가 크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도 있어요. 고통체가 큰 사람은 어때요? 부정적인 생각의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겠죠.
크니까 빨리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고통체가 작은 사람은 그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침이에요.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얘야, 얼른 학교 갈 준비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꿀꿀꿀꿀 이러고 있어요. 엄마가 어때요? 딱 쳐다보니까 갑자기 확 화가 나요. 어때요? 화가 날 때 부정적인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에너지가 아이한테 탁 가요. 그럼 아이의 고통체가 그 에너지를 감지하고 싹 흡수를 해요. 엄마가 얘기하죠. 빨리 준비 안 해? 이렇게. 그럼 아이가 이 고통체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얘기해요. 싫어.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그 아이의 부정적인 생각 그 에너지를 또 싹 흡수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고통체가 신났다. 얼른 받지요. 또 그래서 얘기를 해요. 이 녀석이 빨리 준비 안 해? 확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때요? 그 에너지가 또 이 아이의 고통체가 또 다 흡수를 해요. 아싸. 고통체가 신나는 거죠. 안 간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엄마가 그 에너지가 어때요? 그 고통체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에너지를 엄마가 또 흡수를 해요. 엄마의 고통체가 크지요? 어때요? 자꾸 먹고 싶어요. 이 녀석이 도대체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이 녀석! 뭐 이렇게. 그래서 이 고통체끼리 서로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엄마의 고통체가 작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겠죠. 싫어, 안 가. 그럼 엄마가 어때요? 뭐라고? 하기보다는 엄마의 고통체는 별로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왜? 엄마가 고통체가 작기 때문에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죠. 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왜? 오늘은 마음이 안 좋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아이의 고통체는 어때요? 엄마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에너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고통체도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고통체가 작은 아이로 사람으로 성장을 하죠. 고통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고통 유발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엄마가 고통체가 크면 아이도 고통체가 클 수 있고 엄마가 작으면 아이도 작을 수가 있어요. 고통체가 큰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필요해요. 왜?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지나다 툭 어깨를 건드렸어요. 고통체가 큰 사람은 어때요? 화가 버럭 나요. 뭐야? 뭐 이렇게. 그런데 고통체가 작은 사람은 툭 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불쾌한 얘기를 했을 때 고통체가 큰 사람은 화가 나고 불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하지만 고통체가 작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스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체가 작은 사람은 행복할 확률이 높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체는 이렇게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상호 작용을 하면서 외부 자극에서 이렇게 자기의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배를 불리죠. 만약에 외부 자극이 없으면 어때요? 스스로 그 에너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은근히 비꼬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이러면서 고통 유발자가 돼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화가 나거나 불쾌한 감정이 생기게 하여서 그 에너지를 싹싹 흡수하면서 먹죠. 만약에 그것도 상황이 안 되고 혼자 있다. 그러면은 이 고통체는 자가 생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앉아 있죠. 그리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더라면 내가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그 시키 나한테 못된 놈이 그 시키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너무 억울한데? 그때 그게 너무한 거 아니야? 도대체 국회의원은 뭐 하는 거야? 온갖 자기 스스로 불평, 불만과 화를 어때요? 재생산하면서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체는 외부 자극에서 에너지를 빨리빨리 얻죠. 또는 에너지를 안 주면 내가 고통 유발자가 돼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또는 자가 생산을 해요. 스스로 과거를 들먹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떠올리고 이러면서 화를 스스로 돋구죠. 네, 이것이 고통체의 정체예요. 나의 고통체는 어떤가요? 그리고 고통체가 또 역사적으로 큰 사람들이 있어요. 100%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랫동안 핍박받거나 오랫동안 상처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오래된 역사 속에서 어떤 노예라던가 이런 속에서 갇힌 사람들, 그래서 그런 핍박과 서러움을 당했던 사람들, 또 여자들은 어때요?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피해자로서 약자로서 존재했죠. 그 외에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또는 소수자로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의 고통체는 비교적 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자잖아요. 여자들은 오랜 세월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통체가 좀 큰 편인데 제가
이렇게 유독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기분 나쁘네 이 정도인데 어떨 순간 막 불같이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막 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체킹을 해봤어요. 체킹을 해봤더니만 주로 생리 전 한 3일 전, 일주일 사이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요때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죠. 엄마가 생기 전에는 불같이 화를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좀 조심해 줄래? 아니면 엄마가 화를 내면 너네들 때문이 아니니까 니네가 피해버려. 그럼 나도 노력을 할게. 그래서 그때 되면 제가 되게 긴장을 해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때는 이거는 애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그래. 한 2, 3일만 버티면 괜찮아져. 꼭 참자. 이렇게 해서 한 2, 3일을 잘 버티고 나면 괜찮아져요. 제 안에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고통체의 정체가 있어서 그 여자로서의 어떤 서름이라던가 이런 게 하나의 고통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주의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체를 또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체가 크게 태어났구나. 힘들겠다. 힘들잖아요. 내가 화를 내야 되고 남이 화낸 상황이 있어서 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고통체를 내가 잘 다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고통체를 알아차려야 돼요. 고통체는 알아차리면 일단 반으로 줄어요. 막 화를 내요. 그럴 때 화가 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네, 줄어들어요.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내가 지금 나의 고통체가 지금 커지고 있구나, 고통체가 먹이를 구하고 있구나 알면 벌써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고통체가 내 고통체이든 타인의 고통체이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고통체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학원에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학원 주차장 앞에 택배차가 와 있어요. 택배차는 왜 물건을 주면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길 건너 빌라 앞에 차를 댔어요. 잠깐 대고 있는데 빌라에서 한 어르신이 막 나오세요. 근데 그 모습에서 제가 느꼈어요. 고통체가 크신 분이 먹이를 찾으러 나왔구나. 그때 제 유리창을 막 두들겨요. 그래서 차를 내렸더니 도대체 여기 차를 왜 댔느냐면서 이 차들아 저걸 뭐 벽이 부딪혀서 깨졌다고 막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을 결심했죠. 절대로 나는 에너지를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어르신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원장인데 곧 주차를 하러 갈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제 얘기를 듣고 가만히 쳐다보시더니만 어때요? 저한테서는 내 에너지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은편 건물에 중화요리집이 있었어요. 갑자기 글로 향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집은 오토바이가 시끄러워서 이러면서 막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어르신의 고통체가 먹이를 찾아 이제 헤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먹이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안전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겉으로는 꾹 참고 속으로만 쭈글쭈글 화가 내는 경우, 생각으로 에너지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말이나 행동이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돼요. 그때 그런 상황이 처하면 뭐 노래를 부르거나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거나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하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저기에 대해서 내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고통체가 일어났을 때 그걸 알아봐주고 허용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집에서 고통체가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씩 꼭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고통체가 큰 거를 온 가족이 인지를 하고 그 고통체에 대해서 에너지를 주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고통체를 인정해 줘야 돼요. 애가 막 화가 나서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도대체 너는 왜 그러니가 아니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 아이의 고통체가 지금 먹이를 달래는구나.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화가 났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고통체가 막 지금 화가 나고 슬퍼요. 그럴 때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나고 그러지? 나는 진짜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자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러는데 화가 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달면 안 돼요. 내가 저것 때문에 화가 났고 옛날에도 그랬는데 또 그렇단 말이야. 도대체 이 세상은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그래 괜찮아. 이렇게 나의 화를 인정해주고 그 화만 보시는 거예요. 그 화가 왜 났는지 이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따지시면 이야기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그냥 그렇구나. 괜찮아. 이렇게
그냥 그 자체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체가 먹이를 구하고 있구나. 아, 네가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아, 괜찮아. 고통체 보고 얘기해줘야 돼요. 지금 에너지를 네가 안 먹어도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고통체가 어떻게 에너지를 얻고, 그게 안 되면 내 안에서 어떻게 고통체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에너지를 일으키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내가 화났어. 이 화를 내가 억누를 수가 없어.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포기하거나 못할 것 같아. 내 맘대로 내 성격이 안 돼. 이렇게 단정 짓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심장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심장의 안정을 위해서 심호흡을 하거나, 이런 것처럼 내 화가 일어날 때 이거는 고통체다. 고통체가 에너지를 원하는구나 라고 얼른 떼어서 보고, 이 고통체를 내가 잠재워 줘야겠다. 첫 번째, 알아채리는 거. 지금 슬프구나. 아니면 지금 뭐가 화가 났구나. 두 번째, 괜찮아. 그래도 지금 네가 이 에너지, 다른 데서 에너지를 얻지 않아도 죽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허용해지고 다독여주는 연습만 해도 아마 많이 줄으실 거예요. 순간적으로 고통체라는 거 잊어버리면 어때요? 고통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 나름대로 노하우를 찾으세요. 숫자를 세거나 노래를 하거나 기도문을 외우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고통체가 자라는 걸 막으실 수 있어요. 내 고통체가 크면 내 아이의 고통체가 커져요. 내 아이의 고통체가 커지면 그 아이의 행복이 줄어듭니다. 어떠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큰 일에는 화를 안 내는데 작은 일에는 화를 좀 내요. 짜증을 내요. 명심하세요. 작은 짜증과 투덜거림이 화랑 같다는 거. 예, 화내는 거하고 투덜거리는 거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고통체가 화를 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투덜거리고, 도대체 날씨가 그렇게 더워? 어머, 내가 지금 투덜거리고 있네? 내 고통체가 지금 에너지를 먹고 싶어서 이러는 거구나. 빨리 알아채셔야 돼요. 그래서 투덜거림, 순간적인 짜증부터, 이건 큰 화와 폭력과 별다를 것이 없다. 같은 거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체를 최대한 줄여주시고요. 내 아이의 고통체가 자라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이 무조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하나의 고통체로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조금 제가 조금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한번 나의 고통체가 얼마나 큰지, 또 나의 고통체가 어떻게 먹이를 먹고 싶어 하는지, 우리 집에서는 고통체가 누가 제일 큰지 아마도 여러분이실 확률이 높을 거예요. 대체로 보니까 엄마들의 고통체가 가장 커요. 네, 한번 이거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고통체, 우리 가족의 고통체가 누가 큰가? 이 고통체를 어떻게 상호 교류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아이의 고통체를 키워주고 있는가? 어떠세요? 쉽죠? 네, 이러시면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기 쉬우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